그럼 그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 신경희 국장님, 예, 73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3쪽. 73쪽에 거기 73쪽 예, 그 충남 온라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네. 예, 며칠 전에 거기 담당하시는 장사님한테 네.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예, 예. 이게 충남형 온라인 학교가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에서만 이렇게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 아까도 김은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셨구만. 네네. 아,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때 몇 월 달에 그 교육위원님들하고 네 분 교육위원님들하고 일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방문을 해봤더니 거기도 온라인 학교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이게는 이제 그 저기더라고. 뭐냐면은 그 지금 저기 뭐야 고교 학점제, 네네. 고교 학점제를 네. 보완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부적응해서 예. 나가는 비율이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집의 사건이요. 예, 10% 정도가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네. 되게 되면 이제 공교육 자체에서 제도권 자체에서 이제 저기 손 댈 수 없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거기 일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교의 개념이 학교 이렇게 나간 그 저기 뭐야 온라인 학교 시스템을 선호를 해서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희망을 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나가가지고 저기 개인적으로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루 정도 학교에 오고, 그리고 1년에 한 74단위 하면 이렇게 이수하고 그런 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가는 것 자체도 많이 좀 저기 되고, 학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육 자체도 또 불신하는 저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학교 개념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교학점제의 온라인 학교는 시간제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은 일본의 N 고등학교 네트워크 뭐 하이스쿨 같아요. 네. 온라인이죠. 네. 그런 종류가 조금 몇 개, 서너 개 있다고 들었고요. 네. 이걸 알면서 굉장히 저희도 머리를 탁 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학교 밖 아이들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23년도 작년 건 안 나왔는데 한 0.8%? 0.8% 전체 학생 대비 0.8%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퇴를 비롯한 갖가지 사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유아무야 그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저도 이제 장사님이랑 좀 찾아보니까 한 학기에 5번만 출석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N고등학교가 이지매로 좀 피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5번 정도 졸업하고 또 개설교과의 특징적인 점이 직업 특성 댄스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이런 쪽의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서 학령은 아니지만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각종 학교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예, 교육장님도 국장님도 그거 연구를 해보셨구만요. 굉장히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방법도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재택학습하는 아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어디를 가고 거기도 흡수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길을 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예, 예. 공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그러시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신선한 형태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8쪽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늘봄 학교, 네네. 늘봄 학교가 대학 전문기관 연계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6교에서 434개로 올해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수를 말합니다. 예. 대학과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 대학- 대학 수가 아니고. 글쎄요. 그 예.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에 학교로 들어오게 와야 되겠죠? 학교로 직접 학교 들어오겠죠? 교수님이 부여 같은 데는 직접 음. 가서 강의도 강의 수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79쪽이에요. 네네. 거기 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79쪽이요? 아, 네네. 예, 79쪽. 예, 예, 그 예. 2024년 대비 달라진 점에 예예. 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예, 수요 예, 맞춤형 예. 프로그램 강화. 이게 네네. 지금 학교에서는 그 저기 뭐야 외부 들어오는데 이게 저기 분리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거는요, 개념인가 이게? 이건 뭐냐면 늘봄학교가 전년도부터 되면서 초, 중등 방과후에 초등 방과후가 있고 중등 방과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초등 방과후가 늘봄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흡수가 돼서 초등 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늘봄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정리되고 그러면 중학교 방과후를 안 하겠다는 거냐가 아니라 중등 방과후로 별도로 분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하는 학교도 있고 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향후에는 직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직영으로요? 보시면 됩니다. 직영으로 간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를 위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거는 늘봄과 중등이 방과후가 분리됐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탁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다 줄어들고 뭐 학교 자체로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 자체로 한다는 거는 학교 그 선생님들도 일부분 참여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등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앞으로 네, 이제 네. 예. 첫 번째 질문 그냥 이 정도에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다시 네, 두 번째 이성재 질문 위원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